어떤 피부 트러블,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어요? 그럼요. 여름에는 덥기도 하지만 습도도 굉장히 높죠. 무덥다고 얘기를 하는데요. 이렇게 무더울 때에는 감염성 피부 질환이 많이 증가하게 됩니다. 더더욱이 그 무더위, 이 습도가 높다 보면 피부도 끈적끈적해지면서 가려움증이 쉽게 유발되거든요. 따라서 기존에 피부 질병을 앓고 계신 분들은 더욱 악화되기가 쉽습니다. 이럴 때 가려움을 참지 못하시고 자꾸 긁게 되면 더더욱이 피부에 2차 감염까지 유발할 수가 있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하죠. 여름철 주의해야 할 피부 질환으로는 이렇게 가려움을 유발하는 단순한 피부 질환에서부터 곰팡이 질환, 또 세균 감염과 그 외에도 물사막이나 또는 농가진 같은 질병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좀 주의해야 할 필요가 있죠. 네. 자, 그럼 몇 가지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피부 가려움증부터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피부 가려움증에도 여러 가지 원인들이 있겠죠? 그럼요. 피부 가려움증을 유발하는 원인은 아주 다양합니다. 여러 가지 곤충에 물리거나 또는 모기에 물려도 가려울 수가 있고요. 두드러기나 알레르기가 생겨도 나타날 수가 있겠고, 뿐만 아니라 피부에 어떤 심각한 피부 림프종 같은 것들이 있어도 가려움증이 유발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질병들을 하나하나 좀 살펴보는 것이 좋겠는데요. 제일 먼저 피부에 가려움증을 유발하는 한포진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한포진이라고 하는 것은 손이나 발 피부에 투명한 작은 물집이 무리지어서 나타나는 그런 질병을 말하는데요. 감염성은 없습니다. 주로 손가락의 양옆에, 손가락 주변에 주로 많이 나타나는 것으로 되어 있고요. 심할 경우에는 손톱의 변형도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몇 가지 질병과 구별을 좀 하셔야 됩니다. 주부습진이라든지 또는 접촉성 피부염 같은 질병과 구별을 하셔야 되고요. 무좀과도 또 구별을 하셔야 됩니다. 사진 보시면서 조금 더 설명을 드리면 이 한포진은 40세 이전에 주로 발생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요. 또 10세 이전에는 드물게 나타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물이나 세제나 자극성 화학물질들을 많이 접촉하시는 분들한테 발생하는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미용사 또 간호사, 주부들한테 주로 나타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또 온도와 연관이 많은 것으로 되어 있어서 여름철에 주로 많이 나타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요. 여름철에 면역성과 연관이 되어 있다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여름에는 체력도 떨어지고 면역력도 떨어지게 되죠. 이렇게 되면서 한포진이 많이 발생할 수 있는 것으로 되어 있고요. 이 수포는 가려움증을 유발하기 때문에 이 가려워 긁다 보면 2차 감염 우려가 굉장히 높습니다. 따라서 한포진이 확인이 되면 바로 치료를 받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렇군요. 예. 또 주변에 보면 이 햇빛 알레르기 때문에 더운 날씨에도 긴팔을 입고 다니는 분들을 볼 수가 있는데요. 이 질환도 어떤 가려움증을 유발을 하나요? 그럼요. 한여름에는 자외선이 굉장히 강한 걸로 알려져 있잖아요. 그 강한 자외선을 쪼이게 되면 우리 피부는 화상을 입게 됩니다. 사실은 화상도 굉장히 중요하죠. 그런데 이 햇빛 알레르기는 햇볕이 쪼여진 부위에 붉은 반점과 함께 가려움증을 유발하는 질병입니다. 햇빛 알레르기니까 햇볕이 쪼여진 데에만 생길 것 같지만 사실은 햇볕을 받지 않은 부위에도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가끔 그렇게 나타날 수도 있는데요. 이런 햇볕 알레르기의 원인은 크게 두 가지로, 하나는 면역과 연관이 되죠. 이 알레르기 질환은 면역에 문제가 생겼을 때 발생하는 거고요. 또 이 과민하게 반응하는 그런 질병이기 때문에 면역과 연관이 있고요. 또 이것은 유전적인 요인하고도 조금 연관이 있어서 대를 이어갈 수도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예. 네. 자, 그리고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좁쌀 같은 물사마귀가 생기곤 하는데요. 이거는 여름에 많이 생긴다고 하더라고요. 그렇죠. 네. 왜 그럴까요? 여름에 많이 생기죠. 이 덥고 습한 여름에 여러분들 피서 어디로 가십니까? 물놀이도 가시고 계곡에도 가고 수영장에도 가시잖아요. 이렇게 되면 그 안에 사람들이 대단히 많죠. 그러다 보면 여러 사람들과 접촉을 하게 되고 이럴 때 면역력이 떨어져 있는 아이들한테서 지금 그림에 보이는 것 같이 물사마귀가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면역력이 떨어져 있기 때문에 쉽게
바이러스 감염에 의해서 나타나는 겁니다. 이 물사마귀는 몰루스컴 바이러스라고 하는 바이러스에 의해서 전염이 되는 것이고요. 이 전신성으로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맨 처음에는 이제 분홍색이나 이 주황색 물집이 생겼다가 조금 지나면 이제 이게 전신으로 퍼질 수가 있는데요. 주로 많이 발생하는 곳은 피부가 접히는 곳입니다. 그래서 팔꿈치 안쪽, 그다음에 무릎의 뒤쪽에 주로 생기게 되고요. 조금 심해지면 이제 배나 옆구리로 퍼질 수가 있겠습니다. 남자가 여자보다 훨씬 많고요. 또 한 가지는 이 가려움증이 생기면 되게 긁어서 2차 감염을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주의가 필요하죠. 이 바이러스에 의한 이 감염이기 때문에 가족한테 전염을 시킬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 물사마귀가 생겼다. 사마귀잖아. 이거 뭐 그냥 놔두면 괜찮아지겠지. 이렇게 방심하시지 말고 적극적인 치료를 통해서 가족이나 다른 사람들한테 전염을 예방해 주는 것이 좋겠습니다. 네, 뭐 바이러스 때문에 발생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뭐 여름철에는 우리가 땀을 많이 흘리다 보니까 우리 몸 곳곳에 습한 곳이 생길 수 있잖아요. 네. 그곳에 이 곰팡이균이 생겨서 곰팡이균 때문에 또 고통을 받는 환자들이 있다고 하는데 이건 어떻습니까? 네, 맞습니다. 이 덥고 습한 기후에는 곰팡이가 발생하기가 아주 쉬운 그런 상태를 만들죠. 여러분들 목욕탕 주변에 가시면 시커멓게 물때가 끼는 걸 많이 보실 수 있는데 이것도 곰팡이의 일종입니다. 사실 이 곰팡이로 인한 피부 질환은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가지 않는 곳이 없습니다. 귀 속도 가고요. 코 속으로도 갈 수가 있습니다. 피부 각질로 맨 처음에는 오인해서 별거 아닌 것 같이 뭐 쉽게 생각하실 수가 있는데 나중에는 피부 염증까지 유발할 수 있는 아주 심각한 질병으로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현재까지 알려져 있는 곰팡이의 종류는 약 10만 종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이 중에 사람한테 전염을 유발할 수 있는 것은 약 100여 종, 조금 넘어서 200여 종으로 확인이 되고 있는데요. 피부 질환뿐 아니라 호흡기 질환도 유발할 수가 있고 또 눈에도 염증을 유발할 수가 있고요. 더 심각해지면 특히 면역이 떨어져 있는 이런 분들한테는 폐렴도 유발할 수 있는 아주 뭐 강력하다 또는 굉장히 여러 가지 질병을 유발하는 그런 곰팡이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 곰팡이가 유발하는 피부 질환에는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이제 곰팡이 때문에 피부에 문제가 생기는 것을 피부 곰팡이증이라고 이렇게 우리가 설명을 할 수 있는데요. 쉽게는 표피증, 즉 피부의 겉면에서 시작을 해서 심하면은 진피의 깊은 층까지도 침범하는 이런 곰팡이가 우리 피부에 다 올 수가 있죠. 곰팡이로 발생하는 대표적인 피부 질환으로는 우선 먼저 무좀이 있겠습니다. 무좀. 두 번째로는 사타구니 백선, 또 마지막으로 어루러기 같은 질병도 이 바로 곰팡이 때문에 생기는데요. 우선 하나씩 좀 살펴보면 우선 이제 피부과 환자의 약 20% 정도까지가 바로 이 곰팡이 환자라고 합니다. 그 정도로 곰팡이 때문에 우리 피부에 생기는 문제는 대단히 많습니다. 무좀을 우리는 발백선증이다 이렇게 부르기도 하는데요. 이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은 백선증, 즉 가장 많은 곰팡이 질환이라고 할 수가 있죠. 전체 백선증의 약 33에서 40% 정도를 차지한다고 되어 있고요. 신발과 양말을 계속 신은 상태에서 땀이 많이 나면 이 곰팡이가 살기 좋은 환경이 되게 되고 그로 인해서 발가락 사이에 많이 생기는데요. 세 번째 발가락과 네 번째 발가락 사이에 주로 생깁니다. 그래서 이 발가락에 생긴 무좀을 아슬레트스 풋, 그래서 운동하는 선수들의 발가락이다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운동하는 선수들은 발바닥에 땀이 많이 나고 그로 인해서 곰팡이가 살기 쉽기 때문에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또 이런 곰팡이는 주로 목욕탕이나 이런 데에서 많이 전염이 될 수 있는데요. 사람들이 많이 밟고 지나가는 수건이나 타올 등을 통해서 전염이 되기가 쉽습니다. 두 번째로 흔한 것이 사타구니 백선인데요. 여름에 덥고 습하다 보면 이 사타구니 쪽에도 땀이 많이 차게 되고 이런 상태에서는 곰팡이가 쉽게 발생하기가 쉽습니다. 학생들 또는 직장인들 사이에 이 사타구니에 붉게
이 피부 색깔이 변하면서 가려움증을 유발하는 이런 질병들을 갖고 계신 분들이 예상보다 많습니다. 왜냐하면 옷을 입고 있어서 사실 확인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있죠. 근데 이 별거 아닌 걸로 생각을 하시거나 또는 이거 그냥 습진 아니야? 이렇게 생각해서 스테로이드 연고를 주로 바르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거 스테로이드 바르시면 금세 호전이 되거든요. 근데 곰팡이는 죽은 게 아니라 살짝 피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대로 치료가 되지 않아서 추후에 다시 반복되는 이런 상태를 유발할 수 있고 또 여름에 생겼다가 가을, 겨울이 되면 싹 사라질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곰팡이가 추워지면 활동을 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치료는 아직 안 된 거니까 이거에 대한 대책을 잘 해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어루러기인데요. 이 어루러기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땀을 많이 흘리신 다음에 땀이 많이 나는 부위에 얼룩덜룩하게 피부색이 변하는 것을 우리가 어루러기라고 합니다. 이 피부색이 변하는 것은 바로 말라세지아라고 하는 효모균이 침범을 해서 그런 건데요. 효모균도 곰팡이균의 일종이죠. 땀을 많이 흘린 상태에서 땀을 쉽게 닦아내지 못하면 여기에 곰팡이가 살게 되면서 황토색이나 황갈색이나 붉은 빛을 띠는 이런 피부 질환이 생기고 그 주변에는 또 흰색의 버짐이나 이런 것들이 같이 복합적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가 어루러기라고 부르는데요. 주로 겨드랑이나 또는 가슴이나 목이나 등에 많이 나타나게 됩니다. 더운 또 습한 여름에 땀을 잘 닦지 못하고 생활을 할 경우에 이렇게 쉽게 곰팡이가 우리 몸에 붙어서 질병을 유발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렇군요. 네. 그렇다면 이 곰팡이균 때문에 생길 수 있는 피부 질환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평소 일상에서 어떤 점에 좀 주의를 해야 될까요? 네, 주의가 좀 필요하겠죠. 예. 이 곰팡이가 우리 몸에 오면 여러 가지 문제를 일으키니까요. 그림을 보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무좀은 청결이 핵심입니다. 땀을 많이 흘렸거나 외출해서 돌아온 뒤에는 발을 깨끗이 씻고요. 뽀송뽀송하게 말려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또 출근하실 때 땀을 많이 흘리시는 분들은 여분의 양말을 준비해서 하루 2, 3회 갈아 신는 게 좋겠고요. 매일 같은 신발을 신으면 조금 더 심하게 올 수가 있으니까 여분의 신발을 갈아 신는 것이 좋겠습니다. 또 회사에 도착하셔서는 통풍이 잘 되는 실내화를 신는 게 좋겠고요. 사타구니 백선은 우선 땀을 잘 흡수하는 속옷을 좀 입으셔야 되고요. 바지는 여유 있게 또 통풍이 잘 되는 것을 입는 게 좋겠습니다. 또 앉아서 일하시는 분들은 수시로 일어서서 사타구니에 통풍을 좀 해주시는 것 도움이 되고요. 발생을 할 경우에는 항진균제를 발라서 재발을 확실히 방지해 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또 어루러기는 아침 저녁으로 좀 샤워를 하시는 게 굉장히 도움이 되고요. 몸을 가급적 뽀송뽀송한 상태로 유지하셔야 되고 땀 흘리는 걸 좀 피하시는 게 좋고요. 옷을 자주 갈아입고 속옷은 삶아서 햇볕에 말려서 건조하시는 게 도움이 되겠습니다. 또 전염성이 있기 때문에 타인의 옷이나 수건을 같이 사용하지 않는 것이 좋겠습니다. 네. 예방법 잘 알아두시면 도움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피부 질환 중에 농가진이라는 질환도 있었습니다. 이 농가진은 어떤 질환일까요? 지금까지 말씀드린 거는 이제 곰팡이에 주로 말씀을 드렸는데 여름철에는 이 곰팡이만 활동하는 게 아니죠. 세균들도 아주 득세를 하게 되는데요. 이 세균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병이 바로 농가진입니다. 아이들한테 주로 많이 걸리는 질병인데요. 무더위와 함께 비위생적인 환경에서 세균이 어린아이의 피부에 감염이 되면 전염성이 아주 강하면서 또 표피에만 염증을 일으키는 이런 피부병을 우리가 농가진이라고 부릅니다. 아주 지저분한 물집이 보이고요. 또 고름이 생겼다가 딱지로 발전하는 이런 경과를 가지게 되고요. 수포가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농가진은 두 개로 나눠질 수가 있고요. 소아나 신생아에 한번 발생을 하게 되면 굉장히 강력한 전염성을 가졌기 때문에 신생아실에서 만약에 한 아이가 이 농가진이 발생을 하면 온 아이들한테 다 전염할 수 있을 정도로 강력한 전염성을 갖고 있습니다. 황색 포도상구균이라고 하는 것에 독소 때문에 주로 나타나는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위생과 연관이 많죠.
이 감염의 주로 된 원인을 살펴보면 어린 아이들은 우선 이제 애완동물한테서 옮기가 쉽습니다. 또 오염된 손톱을 통해서 또는 환자와의 접촉을 통해서 옮기가 쉽고요. 어른들은 주로 어디서 오느냐 하면 수영장이나 미용실이나 이용실, 목욕탕 같은 곳에서 옮아오기가 쉽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이 농가진이 한번 발생하면 전염성이 아주 굉장히 강하니까 주의가 필요합니다. 네. 예. 그러니까 세균 감염으로 인해 생기는 질환이 농가진인데요. 이 농가진의 특징을 좀 더 살펴볼까요? 네, 우선 이 농가진은 모기나 이 벌레에 물리고 난 다음에 가려우니까 긁게 되거든요. 이 긁으면서 손톱에 있던 세균들이 피부에 감염을, 2차 감염을 일으키는 것이죠. 이때 이제 포도상구균이나 또는 이 연쇄상구균이 침투를 해서 피부병을 유발하게 되는데요. 증상으로는 이 피부에만 생기니까 피부 증상만 나타날 것 같지만 사실 신생아들은 무력증이 나타나거나 또는 발열과 설사가 나타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작은 물집에서부터 큰 물집으로 발전해서 우리 온 전신으로 퍼져나갈 수가 있는데요. 처음 시작할 때는 좁쌀만한 크기였다가 단 하루 만에 아주 큰 메추리알 크기의 물집으로 또는 발진으로 온 전신으로 퍼져나갈 수 있는 강력한 전염성을 갖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농가진이 걸린 아이는 만지는 곳마다 전염이 된다고 하거든요. 따라서 사람들과 접촉을 하지 않도록 주의를 해야 되고요. 후유증도 아주 심각하게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뭐 신장염이나 폐렴이나 뇌수막염 같은 것들도 유발할 수가 있고 심하면 폐혈증을 유발해서 목숨도 위태롭게 할 수 있기 때문에 곧바로 아주 강력한 치료를 실행하는 것이 옳습니다. 그렇군요. 그렇다면 농가진 치료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선 농가진이 뭐 전신으로 다 발전하지 않고 국소적이라고 하면 이 국소를 깨끗이 소독을 하고 항생제 연고를 바르는 것으로 치료를 시작합니다. 하지만 이미 많이 이 전파가 되고 온몸으로 퍼져나가고 있다면 전신적인 항생제를 쓸 수도 있는데요. 이때는 먹거나 주사를 이용해서 항생제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이제 균을 잘 모르기 때문에 균을 배양하는 환부에서 조금 환부에 붙어 있는 것을 떼서 배양을 해서 어떤 세균인지 확인하고 항생제를 쓸 수도 있겠습니다. 하지만 이 전염력이 워낙 센 질병이기 때문에 이 질병이 발생하면 아이를 학교에 보내거나 어린이집에 보내셔서는 안 됩니다. 뿐만 아니라 발생한 어린이집이나 학교도 휴교를 해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다른 아이들한테 워낙에 빨리 전염을 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네. 네. 자, 건강속도 오늘은 피부 질환에 대해서 알아보고 있는데요. 이번에는 시청자 여러분들이 궁금하신 점 한 번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저는 도장 부스럼이라고 하는 습진이 여름만 되면 손뜨게 생깁니다. 없어졌다가도 꼭 여름만 되면 그 자리에 다시 붉게 올라오는데 왜 그러는 걸까요? 질문해 주셨어요. 네. 지금 도장 부스럼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네. 뭐 도장 같이 생겼다고 그래서 이제 도장 부스럼이거든요. 어떤 분들은 이걸 버짐이라고도 합니다. 근데 이 버짐과 도장 부스럼은 똑같이 백선의 일종입니다. 즉 무좀균의 일종입니다. 따라서 완벽한 치료를 하시려면 약물 복용을 해서 완전히 곰팡이가 죽을 때까지 치료를 하셔야 됩니다. 피부과에 가셔서 꼭 확인하시고 전염을 딴 데로 다 시킬 수 있거든요. 사타구니 백선이나 또 다른 곳으로도 옮길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치료를 제대로 받으시는 게 좋겠습니다. 네, 네. 그렇군요. 자, 한 가지 아쉬운 소식을 좀 전해드려야 될 텐데요. 지금까지 쉽고 친절하게 건강 상식을 전해주셨던 오한진 교수가 개인적인 사정으로 오늘까지만 저희와 함께하게 되는데요. 가족 여러분에게 마지막으로 좀 인사를 해주시죠. 네, 사실 건강이라는 건 하루 이틀 신경 써서 유지되는 것은 아니죠. 여러분들이 건강하시려면 규칙적인 생활 또 균형 잡힌 식사, 적당한 운동 이런 것들을 꾸준히 계속 하시는 것이 도움이 될 거로 생각합니다. 그동안 많은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